안녕하세요. 러벤더입니다. 러밴드입니다.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아이돌들이 이렇게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잖아. 근데 간혹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어.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돌이 됐을까? 어떤 계기로 아이돌이 되었고 어떻게 캐스팅이 됐을까? 이런 캐스팅 비화라든지. 그치. 캐스팅 비화. 근데 뭐 다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. 얼마나 받았겠어, 명함 같은 거. 그치, 명함을 척척척척척 골라서 이렇게 받았을 것 같기는 한데. 범규 성격으로는 약간 피곤해할 정도가 또 그런 거 있잖아. 이 친구들 특유의 좀 자기애. 음. 딱 받고 나야 막 이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, 이 친구들,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친구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스팅 받아본 적 많이 있어요? 저요? 세지도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나왔어. 영혼만 순정식 받는다. 저 진짜 한 번도 없어요. 진짜 놀랍도록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저는 여기 살잖아요. 그래서 서울에서? 그런 거였어. 저는 서울에서 지낸 지 지금 2년 넘었는데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. 어떻게 생각해요? 야, 넌 있냐? 넌 있냐고. 저는 한림역 앞에 저 횡단보도 건너려는데 딱 앞에 다호사가 줄을 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빅히트에 딱 들어와 있었죠. 이제 이름이 뭐예요? 한범규요. 규범규요. 신범규요. 이범규 이렇게. 역시 줄이 범규네. 사이비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러면 다 같이 단체로 우르르 있어갖고. 그리고 하나 야, 더 저거 있어요. 쟤 만만해 보인다. 쟤 타켓이다 이러면서. 좀 이렇게 좀 그 위에 있는 대형 기획사는 그걸 안 줘요. 명안 줘요. 명함을 안 주는데 진짜? 자기가 안 받겠다고, 저 괜찮다고, 관심 없다고 했거든요. 춤출 거라고. 근데 명함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? 하고 딱 받았어요. 아시겠어요?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. 수빈이 눈 봐. 어떡해. 오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자면은, 제가요 오디션을 중학생 때 이메일을 날렸어요. 중학생 때 이메일을 날렸는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연습생이 됐어요. 그 이유가 왜냐면 일찍 됐구나. 그 신청서에, 오디션 신청서에 1차 오디션 이메일에다가 이제 제 영상과 제 신상 정보 이런 거랑 제 번호 이런 걸 딱 적고 보냈는데, 연락이 거의 일주일에 한 2주 정도까지 안 오면은 탈락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났는데 안 오길래 안 됐구나, 다음에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이러고 넘겼는데, 그게 중3 12월에 보낸 거예요. 근데 통과했다는 연락이 고1 2월 달쯤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전화 와갖고 혹시 수빈 씨인가요? 그래서 맞는데요? 그랬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오디션 보러 왔으면 좋겠다, 2차를. 그래서 왜 지금 2달이 보냈는데 왜 지금 연락을 주셨죠? 많이 그랬는데 됐네. 수빈 씨가 이메일 오디션에다가 내 번호를 잘못 썼다고 하는 거예요. 제 번호를 잘못 적었대요. 그래서 제가 적은 번호대로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적어가지고 수빈 씨 아닌가요? 이메일 안 보셨나요? 그래요? 뭐지? 이러고 한참을 헤매다가 어떻게 찾았어? 저를 이제 찾은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겨우 연락이 닿아갖고, 수빈 씨를 우리가 2차 오디션을 보게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 답답했는데 이제 찾아봤으니까 좀 늦게 연락이 됐지만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갖고, 떡잎부터 알아봤으니까 감사하게 계속 찾은 거야. 언제 가면 될까요? 했는데 연락이 문제를 너무 알아본 거니까. 늦게 나왔으니까 최대한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고, 이번 주 내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주요? 제가 학생 때 공부를 되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열심히 했던 편이어서 춤 노래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 찾아오라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치, 연락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. 떨어졌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었던 아무 준비도 거지. 못하고 찾아갔죠. 그래서 제가 오디션 때 가사도 다 틀리고 춤도 못 추고,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5개씩 먹으면서 갔던 이유가 그거였어요. 준비를 하나도 못한 채로 가갖고. 근데 아쉽지. 빅히트에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뽑아주셨어요, 다행히도. 잉 오빠 연습생 어떻게 된 거예요?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나 덕분이에요. 누나가 너무 도와주고, 사실은 이게 누나가 되게 가수를 좋아하고 해서 원래는 누나랑 저 이렇게 해서 같이 기타 치면서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. 캐스팅 받고 살짝 그 악동 뮤지션 분들 같이
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되게 여러 곳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 오디션 이것만 보고 끝내자 해서 봤는데 마지막에 빅히트였던 거야? 마지막이 그 다른 아니야 말하지 마. 다른 네. 데였어? 어쨌든 다른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다 했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분이 여기 빅히트로 오시면서 제가 기억에 남았나 봐요. 그렇게 됐구나. 누나가 아니라 저보고 한번 오디션 보러 오라고 해서 꼭 그러더라. 안될것 같이 같은데 가자고 하면서 하는 사람 안 되고 오디션 보러 그냥 같이 따라간 사람이 되나 봐. 정작 지금 이해했어. 오디션 보는 나 본인은 그때 안 되고. 듣고 이게 뭔 얘기지 했는데 네. 지금 이해했어. 진짜요? 4년 만에 이해한 거예요. 와, 나 지금 이해했어. 그때 얘기 듣고 그런 모르겠지만 그런 거였어요. 그랬구나 했는데 지금 이해했어. 네. 그 직원분이 그분이구나. 네, 그분이 오케이. 그분이 번경도 데려와 주시고. 맞아. 그분이 범규도 데려왔어요. 네. 눈썰미가 진짜 연준이 형이 굉장하신 분이네. 진짜 멋있어 보였었어요. 더 말해봐.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약간 모든 연습생 애들의 약간 롤모델이었어요, 연준이 형이. 다 잘하고 멋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다 어렸었잖아요. 다 미성년자였고 그래갖고 엄청 좀 새파란 그런 뭐랄까 파릇파릇한 그런 게 있었는데 연준이 형은 약간 혼자 약간 뭔가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. 그냥 애들은 다 약간 뭔가 애 같았으면 연준이 형 그 사이에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그렇지,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굉장히 만족스러운 끄덕임이야. 애들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. 연준 볼 때마다 귀 뚫고 싶어져. 맞아요, 여러분. 승희도 귀 뚫었었는데. 맞아요. 제가 연준이 형 보고 귀 뚫었었어요. 연준이 형이 피어싱한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갖고 저도 따라서 해본 건데 연준이 형 같은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막았어요. 첫인상의 애교가 제일 많았을 것 같은 멤버요. 천상의 얘기가 더 좋은 거지. 연준이 형 첫인상이 진짜 저는 엄청 시크한 줄 알았어요. 되게 무심하고. 나 무서워하더라고. 되게 좀 주변에서 좀 무서워하는. 그러니까 거의 처음 들어온 연습생들은 저보고 다 약간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. 약간 무섭게 생겼나 봐. 좀 무심하게 생겨갖고 좀 차가운 느낌이 좀 강했었나봐 그때. 시크한. 오히려 저는 봤을 태연이가 처음 봤을 때 태연이가 진짜 애기 같았어요. 맞아요. 태연이가 진짜 애교쟁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애교쟁이였어요. 연습생 때는 진짜 애교가 많았는데 데뷔하고 좀 애교가 많이 사라졌어요. 연습생 때 재밌는 썰 하나 풀어주세요. 제가 이제 보통 멤버들이 이제 뭐 작업하다가 연습하다가 잘 때가 있거든요. 보통 깨워주고 같이 가거든요. 이거 얘기했나? 근데 제가 보통 뭐 가장 이제 연습하다가 뭐지? 연준이 형이랑 수빈이 형 옆에서 잔 경우가 많았어요. 연습실에서. 근데 원래 깨워서 같이 퇴근해야 되는데 뭔가 자고 있는 거 보면 뭔가 마음 아프고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옷을 덮어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잤습니다. 그래서 다음날 점심까지 이렇게 잔 기억이 있어요. 얼마나 피곤했으면. 연습생 때 첫 연습 때 저 약간 사기 먹어서 왔죠. 장난이고 제가 천천히 있었어요. 캐스팅을 딱 하고 합격을 딱 받고 그러면은 서울 올라가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그럼 대구에서 좀 춤노래 연습해서 올라갈까요?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서울 올라와서 이제 천천히 연습하면서 익혀면 된다고. 근데 딱 서울 올라가자마자 회사로 오래요. 갔어요. 데뷔조래요. 그날부터 바로 안무 레슨 막 8시간씩 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데뷔조야. 나 축하한다. 엄마 근데 안무 레슨 8시간인데 천천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 이제 말이 되냐고 그랬었죠.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멤버들 따라가는 게 많이 힘들었죠. 월평 1등한 적 있어. 네, 저희 다 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. 저는 되게 뜻깊었던 게 제가 월평 딱 들어왔을 때 원래 기초평가 있고 월평가 있거든요. 월평가 들어오고
10등이었어요. 평가받는 거 진짜 10등이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10등이었는데 10명 중에 10등이었는데 제가 월말평가 졸업할 때 저 연준이 형이랑 공동 1등으로 졸업했어요. 저도 월말평가 처음 봤을 때는 무조건 진짜 뒤에서 꼴등 아니면 뒤에서 2등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데뷔가 점점 임박하면서 이미 월말평가를 저희가 안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기 한 몇 달 전쯤 저희가 1등을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. 기초평가 뭐 월말평가 이런 거 있잖아. 그렇지. 그런 걸 매달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빡센 것 같아. 정말 이 짧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. 그래. 결국에는 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연습생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나를 보여줘야 되고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.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 월말 평가에서 1등도 했었다고도 하고, 그다음에 좀 어렸을 때 이 데뷔할 때도 이제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. 난 처음에 우리 수빈 친구 그 찾아낸 빅히트 직원 정말 너무 칭찬하고 싶어. 마음에 들고 오디션을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해서 연락을 한 거 아니야. 뭔가 느낌이 있었어. 그치. 진짜 그 친구도 친구라고 하면 안 되지. 그 직원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. 다음에도 또 재밌는 투바투의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러밴드와 함께. 안녕.